예쁘죠? 예, 우리나라 걸그룹의 차오르라고 하는 그런 여자 가수랍니다. 그런데 이 여자 가수가 묘족 출신이라는 이런 것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묘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찾아보니까 제법 있어요. 그 동영상들이. 그런데 저는 이 묘족에 대해서만 해도 관심이 많은데 이 묘족이 이상하게 우리나라 민족하고 집시들하고 그 연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조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묘라는 말은 이 밭에서 돋아난 풀, 그러니까 밭전자 위에 풀초변을 써서 밭에서 돋아난 풀을 가리킨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이제 묘족의 시작이 되는 말입니다. 이들은 중국의 본토에 지금 여기 그 색깔이 있는 데가 그들이 많이 사는 데인데 여기에 약 1000만 명,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약 100만 명이 흩어져 사는 중국에서 소수민족 가운데서 제4위의 그러한 민족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그런 소수민족인 것 같습니다. 이 묘족의 건국신화에 나오는 묘족을 세운 치우라고 하는 전쟁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원전 약 2700년경에 살았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들은 이 전쟁의 신 치우가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을 할 때 붉은 악마라고 하는 그러한 엠블런이라고 그러나요? 이것이 있었어요. 붉은 악마, 레드 데빌, 이게 바로 치유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나라하고 이 묘족하고 같은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민족이 주관을 해서 전 세계 행사를 하는데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이 치우라고 하는 이러한 형상을 대표 형상으로 놓을 수 없겠죠. 이분이 묘족의 여인인가 봅니다. 그 아이이고 아주 예쁘죠. 그런데 물론 뭐 화보나 이런 뭐 홍보용 사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예쁜 이러한 사람들을 선별했겠지만 보는 사진마다 다 예쁩니다. 우리나라의 그 미인, 동양형 미인형이 많고 피부가 깨끗해요. 이 아이도 보면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전통 의상인 것 같습니다. 이 전통 의상을 행사 때마다 대부분 이렇게 입더라고요. 여자들은. 그래서 상당히 그 호화로운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기원전 2700년 신화 시대에 그 중국 중원 평원을 통치했던 전쟁의 신 치우 천왕의 후손이라고 말한답니다. 자기네들이. 그런데 여기서 기원전 2700년이나 기원전 2330년이나 요 부근에 세계 역사에 상당히 많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2300년 뭐 이런 정도에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시대가 인류 역사에서 좀
독특한 그러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 묘족들의 또 다른 기원설은 고구려 유민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당 연합군에 의하여 고구려가 망한 것이 기원 후 670년 경입니다. 그때 이 고구려에서 망한 고구려민들이 이 중국 쪽으로 피난을 가서 거기에서 이 민족이 구성되었다는 이런 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왠지 이 부분에 상당히 좀 설득당했으면 좋겠고 또 이 부분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은 조금 이따 왜 그런지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지금 그 묘족들이 맨 처음에 시작된 기원이 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 부분, 요 지금 노란 부분. 여기에서부터 흩어져서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 이 고구려에서 이주하기에 가장 가까운 지역이라고 생각도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기원전 2700년 얘기는 우리가 너무 멀어서 그건 다 신화 내지 설화에 가까운 것들이고 고구려 민족들이 이쪽으로 이민 왔다 하면은 그거는 조금 우리의 구미에 좀 댕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고구려 그 당시만 해도 광개토왕 당시에 이쪽 동쪽에는 우리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의 그 어떤 영토였고 이쪽 유럽 쪽은 그 아틸라라고 하는 훈족의 대왕의 그 영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하듯이 훈족과 한족은 같은 족인데 이 훈족과 한족이 이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였다. 나는 그렇게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제 주장입니다. 뭐 학계에서 인정해주는 주장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세계를 지배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세계 최첨단 아니면 세계 최고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산업이나 기술이나 특별한 어떤 뭐 스포츠나 뭐 예술이나 모든 면에서 뛰어난 부분이 정말 많잖아요. 워낙 땅덩어리가 적고 또 지하 자원이 없고 그 다음에 인구수가 그렇게 뭐 작다고는 못하지만 뭐 중국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뭐 있는 것도 아닌 정도의 그런 숫자로서 세계 10위권에서 중국과 당당히 이렇게 맞선다는 것이 참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는 좀 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조금 더 자신 있게 나가도 될 텐데 왠지 우리나라가 주변 북한이나 중국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고 우리의 기계를 살리지 못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러나 끊임없이 희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언젠가 이 당시에 이 고구려 당시 이 동쪽은 우리 고구려가 이 서쪽은 훈 제국이 여기는 중원을 통일하고 또 훈 제국은 이 서로마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로마를 쳐 물리쳐 가지고 그때 남아있던 동로마에서 조공을 받을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민족과 한 무리다. 우리 한 민족은 한, 훈, 훈노 이게 다 비슷하다고 저는 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런 면에서 사람들은 아직 우리 한족과 훈족과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 식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그 독특한 그 민족성을 가지고 세계를 다시 한번 제패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민족이라는 것을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였든 이런 뭐 치오부터 시작되었던 아니면 고구려부터 시작되었던 현재 묘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중국의 1000만 명,
또 전 세계에 한 100만 명 이렇게 퍼져 있는 적지 않은 인구수를 가지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들이 지금 중국 본토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주 민족인 한족들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계속 밀고 밀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이 묘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흉노족, 뭐 한족, 우리 뭐 고구려, 뭐 이런 그 주변의 나라들과 중국은 늘 이렇게 밀고 밀리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중국이 힘을 얻은 다음에 이 민족들의 역사를 전부 다 자기들의 역사로 이렇게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그 공정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쪽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건 동북공정이라고 그러고 저쪽 티베트 공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저쪽 서북공정이라고 뭐 우이그르 자치족 뭐 내몽골 뭐 이쪽은 또 서북공정이라고 그러면서 중국을 예전에 그 험난했던 중국에서 통일된 중국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야욕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일대일로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세계의 지배 통치를 하고자 하는 야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이민족이었을지 원주민이었을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중국과의 끝없는 갈등과 서로 분쟁 속에서 밀고 밀리면서 이리저리 흩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에 1000만 있고 그 다음에 동남아, 유럽, 미국으로 전 세계로 지금 퍼져나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묘족을 동방의 집시족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집시를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들이 집시들입니다. 집시들은 대부분 도시 주변에 살면서 도시 주변에 좀 산 같은데 이런 언덕 같은데 이런 데서 집단촌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을 조금 더 가까이 보겠습니다. 이들이 집시 아이들입니다. 지금은 다 25 이쪽 저쪽 돼서 벌써 엄마가 되어 가지고 아이들이 두셋씩은 다 있는 그런 애기 엄마들이 다 됐지만 옛날에 저하고 만났을 때의 아이들입니다. 한번 이들이 어떻게 노는지 보시겠습니다. 그때 저 아이들을 가르쳐 주었던 저를 도왔던 타니아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집시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더럽고 이렇게 막 꾀죄죄한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참 예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잘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옷을 입고 다니면은 절대로 빠지지 않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집시로 보입니다. 이 집시들도 약 1500만 가량 된다고 그럽니다. 뭐 묘족들하고 숫자가 비슷하죠. 그리고 이들도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린랜드에만 없고 세상 온 나라에 다 퍼져 있다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 그 다음에 이 집시, 이 묘족,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제가 그들과 살아보고 오늘 묘족에 대해서 조금입니다. 처음 저는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보는 거 하고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생김새나 그들의 어떤 그 흐름이 서로 맞물려 들어가는 동일 집단, 동일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민족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계속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민자 수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가장 넓게 많은 나라에 이민이 나가 있는 나라로 제1위로 꼽히는 것 같습니다. 이민자 수는 3위인가 4위인가 그런데 전 세계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는 우리나라가 1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나라 한민족, 또 이 묘족, 또 이 훈족으로 이어지는 이 집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한번 유심히 보시면은 특별히 언어의 감각이 있으시고 역사의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뭔가 신선한 그러한 것들을 마련해서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힌트를 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